훈육이라고 하면 혼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하세요라고 하면 무섭게 화가 난 목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훈육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단호하게 하는 것은 무섭게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싣지 않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소리와 어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이민주입니다. 갈수록 어렵고 할수록 힘든 육아에 민주 선생님이 콕 집어주는 성공적인 훈육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한 가지만 공지를 할게요. 이제 집필이 거의 끝나가고 교정 작업이나 또 출판사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 남기는 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다시 상담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고, 상담은 아이 기질검사, 양육 태도검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아 전반적인 고민들 등등 프로그램을 재설정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픈하게 되면 또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훈육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그 어떤 영상들보다 사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고 그만큼 고민도 많으시고 실제로도 참 어렵고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훈육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이나 해야 하는 것 말고 이것만 버려도 훈육은 기본적으로 성공이다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고 힘드셨던 분들은 이것만 실천을 먼저 해보세요. 훈육할 때 버려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감정입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아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떼를 쓰고 양육자를 충분히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매일매일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도대체 아이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심해져 가는 그런 행동들로 양육자의 마음도 너덜너덜 바닥까지 지쳐있을 건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훈육을 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잠시 꾹꾹 눌러주어야 합니다. 양육자도 감정이 치솟아 있지만 아이 또한 굉장히 흥분한 상태일 거예요. 아이 감정을 공감해주고 훈육을 시작하는 자체가 우선은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 스스로 감정 정리가 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이가 스스로 감정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저는 2시간 40분까지도 걸린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2시간 45분까지 기다려 봤거든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시간은 무조건 분명히 짧아집니다.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강의를 했던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감정 정리를 하는 동안 아빠가 기다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훈육하는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언어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양육자분들께 참고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장면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보세요. 화면에서 이 아빠는 훈육을 하기 전에 아이 감정 정리하는 것을 기다려주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양육자가 그때 취해야 하는 자세, 아이가 스스로 감정 정리를 하는 1시간 동안 방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섣불리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자의 부정적인 감정 전달이나 훈육을 시작해버려서 자극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10번, 20번 훈육을 반복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육자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는 아이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든지 물을 한 잔 마시고 온다고 한다든지 최대한 훈육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춰주세요.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에서는 일상에서 아이와 많이 부딪히는, 그리고 양육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60가지를 선정해서 60가지 상황별, 그리고 또 아이 발달 수준별로 훈육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제시를 해드렸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훈육할 때 버려야 하는 것 2번째는 바로 말입니다. 너가 뭘 잘못했어?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엄마가 13일 동안 뭐뭐 해라? 이런 말들은 사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데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것 또한 훈육 과정에서는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길게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훈육이 끝난 후에 양육자도 아이도 기분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그때 해야 대화가 잘 될 수 있고요. 훈육하는 과정에서는 아이의 마음과 의도는 공감을 해주되 그 또한 간결하게, 그리고 훈육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간결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훈육하는 과정에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양육자가 판단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조절하는 침묵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인지, 말꼬리를 잡아 대화를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 조절이 끝났기 때문에 양육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훈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말을 계속하는 건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좀 빠른 아이들은 그 순간 양육자가 어떤 말을 들으면 감정이 흔들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마음을 흔드는 말들을 굉장히 잘 할 거예요. 이때 양육자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시도하더라도 양육자는 훈육 상황에서는 아이의 말에 휘둘리거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훈육할 때 버려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 제스처입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행동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행동에는 양육자의 과한 액션이나 움직임, 동선이나 체벌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아이가 감정을 정리하고 또는 양육자가 감정을 정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거리를 두거나 시간을 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 감정 정리하고 있어, 그때 다시 얘기할 거야 라고 하고, 양육자는 그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한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아이가 없는 공간으로 나가버려서 오랜 시간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또한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훈육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2시간, 3시간이 걸리더라도 훈육 과정에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이 점차 짧아질 수 있고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다음부터는 떼쓰기가 아닌 애초에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발달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체벌을 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아픔과 무서움, 공포로 인해서 당장은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아이의 입장은 이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면 때리거나 위협을 주는 것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거구나, 무조건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낄 것이고, 체벌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육을 할 때는 전혀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가 혹시 친구를 때리고 꼬집고 무는 행동, 장난감을 뺏고 공격성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중에 양육 환경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감정, 말, 행동, 이 3가지만 내려놓더라도 훈육을 성공했다, 나 훈육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훈육 후에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아이도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떼쓰는 건 현명한 수단이 아니구나, 엄마가 나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도 한번 믿고 가보세요. 그리고 훈육 파트 도움되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훈육과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둘 테니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육아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또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